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절세석의 컨설팅 2022년 교재 내용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퇴직금 하다가 말았는데 잠깐 한참 뒤로 가서 오늘은 가압상속공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압공제 우리 교재에는 가압상속공제제도 이렇다 해서 701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자, 이 내용 중에서 다 개별 요건들 다 공부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가압상속공제 요건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이 요건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 사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자,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요건, 그리고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요건과 관련된 변경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자, 가압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관련 과세기준 자문 사례 등 변경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월 달과 연초에 이제 변경된 내용을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 2022년판 이 교재는 연말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연초에 이제 출간이 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교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되기 이전의 내용이 지금 현재 교재에 있는 것이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변경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저 카페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이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 강의 자료 메뉴에 여기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운 받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가압상속 요건 중에서 변경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압상속공제 요공준 피상속인 요건. 자,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10년 이상 계속 경영. 자, 10년 이상 계속 보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 상속 개시 현재에도 경영을 하고 계셔야 하는지가 하나 쟁점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이전에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했다고 하면 은퇴하고 상속 개시를 현재는 경영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도 되느냐라는 쟁점이 하나 생기고요. 자, 또 하나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이 요건이 예를 들면 뭐 증여를 받거나 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상속 개시 5년 전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속 개시 시점까지 5년밖에 보유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주식은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안 되느냐라는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기존의 국세청의 유권 해석 또는 집행, 세무행정의 집행에 대한 내용과 달라진 그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는 요건과 관련돼서 자, 가압상속 시 상속 개시 현재까지도 계속 경영해야 되느냐. 자, 이건 과세기준 자문 사례입니다. 자, 먼저 과세기준 자문 사례가 뭐냐면 세무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랑 이견이 있거나 서로 주장이 다른 거죠. 이런 거죠. 상속 개시 현재까지 경영해야 된다. 아니다. 그 이전에 10년 이상만 계속 경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서로 이제 첨예한 거죠. 자, 이런 사항들. 그래서 단독으로 판단하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세하기 전에 청장에게 자기들의 조직의 이제 수장인 청장에게 자문을 신청해 가지고 답변을 받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이기 때문에 실무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상증법에 따른 가압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현재 가압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실무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국세청 유권 해석은 보세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과세 요건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가압상속 공제니까 상속 개시와 동시에
가압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런 과세 요건, 제 요건들은 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세청은 계속 유권 해석을 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 계속 경영해야 된다는 요건은 법령에는 없어요. 해석상의 문제인 거예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되는데 이런 제요건들은 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경영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건데 이제 그거를 변경된 그런 과세 기준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경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뭐 적당한 때 은퇴, 그러니까 다른 요건들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10년 이상 계속 경영 끊어지면 안 되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는 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상속 개시일 뭐 사이에까지 은퇴를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입니다. 지분 요건. 자, 발행시 총수의 10년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건 그럼 대상이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2022년 1월 달에 1월 5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해석을 변경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가압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압상속공제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요. 자, 가압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압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해석을 했었어요. 법문을 물리 해석해 보면요.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요건이 법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증여를 받았잖아요. 증여를 받고 5년밖에 보유를 안 한 거예요. 또는 유상증자를 하고 5년밖에 보유를 안 한 거예요. 그럼 10년 이상 계속 보유를 못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법령을 물리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국세청처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는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개의점에서 이 해석을 변경을 한 겁니다. 자,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해당되지 않아도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변경한 겁니다. 네. 그래서 피상속인이 수증을 받거나, 그러니까 증여를 받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신주를 받아 가지고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실무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왜 이렇게 유권 해석을 변경을 했느냐? 행정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건 관련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던 이 요건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계속 패소했어요. 패소해가지고 관련 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계속 10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된다. 10년 이상 굳이 해야 되는 그게 가압상속공제 요건의 뭐 필수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해서 10년 미만 보유한 것도 세상이 된다라고 법원에서 계속 국세청이 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무적인 상황 판례를 반영해 가지고 이제 유권 해석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보시면 이게 이제 고등법원 판례인데 국세청에서 항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거란 이 요건은 가압상속공제를 적용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50% 이상, 그러니까 충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보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그게 10년 보유한 게 무슨 이게 필요하느냐.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승계를 통해 영속성이 유지되는 거면 10년 이상 보유한 거든 뭐 5년밖에 보유한 거든 그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10년 이상 안 된 것도 이런 특례에 적용을 하더라도 이 과세 특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거나 조세에 필수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봐서 10년 미만인 것도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압 승계 특례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점에 적용하는 특례가 이제 가압 상속 공제고, 살아 계실 때 미리 승계하는 게 이제 사전 증여 개념으로 가압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이렇게 대법까지 갔던 판례입니다. 가압 승계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다는 이 요건은 이런 특례를 적용한 요건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10년 미만 보유한 것일지라도 가압 승계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판례와 국세청 이유권 해석에 변경된 이 내용을 보면 가압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든 가압 상속공제 제도든 그 특례를 적용할 때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고 실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건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가압 상속 공제의 경우도, 잠깐만요. 요건이 여러 가지 요건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이고, 자, 가압 상속 요건은 최대 주주 한 명에게만 적용이 되죠. 예를 들면 한 기업을 부와 모가 동시에 경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이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 적용이 되니까 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부가 증여를 받죠. 아이고, 한 사람만 적용되니까 가압상속공제를 받으려고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점을 과거에는 뭐 이렇게 언제 돌아가시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증여 플랜을 했는데 뭐 이렇게 10년 보유 요건을 못 채워 가지고 가압상속공제가 적용이 안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압상속공제 요건은 충족이 된다, 요건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고 실무를 하시고, 특히 이제 컨설턴트 분들은 요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상담할 때 그 올바른 가압승계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절컨 마치겠습니다.